안녕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방구석에서 만들어보는 방구석 인테리어의 임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동아 청솔 아파트 실속형과 고급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속형 평면도입니다. 거실의 경우 기본형과 비교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부 소음에 대한 방음과 거실이 현관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현관 공간을 거실과 분리하기 위해서 기역자 형태의 중문을 만들어 주었고, 중문 가벽 쪽으로 책장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언제나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거실 공간은 삭막하게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휴게 공간의 개념도 같이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책장 벤치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러한 벤치가 있다면 교보문고 도서관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벤치 옆으로는 우드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서재 공간에 있는 테이블을 고를 때에는 약간의 팁이 있는데, 차가운 느낌의 세라믹 재질보다는 우드 테이블이 좋습니다. 거실 정면은 수납과 책장을 만들어 드렸고, 홈트레이닝 하실 때 필요한 수납장 거울도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형의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구조적으로는 미니멀하지만 아무리 요리를 적게 한다고 해도 싱크볼, 쿡탑의 위치를 제외하고 나면 조리할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상판 위에 올려둔다면 거의 사용할 공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속형에서는 빌트인 냉장고를 활용해서 반대쪽 벽으로 보내고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같이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바라보면 냉장고가 보기 싫진 않을까요? 실제로 거실에서 바라보면 부엌이 주머니 형식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쪽이 현관방 벽 쪽에 일부 가려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튀어나오는 정도가 적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기존에 냉장고가 있던 자리의 중앙이 뒷벽까지 뻥 뚫려서 더욱 시원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방 가구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비교적 하이엔드가 아닌 형태에서 실속 있는 주방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형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실속형에서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은 안방 욕실은 예산을 아껴서 기본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거실 욕실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납에 필요한 것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젠다이를 만들고 상부에는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울로 된 슬라이딩 또는 플랫장을 설치해 줍시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맞게 샤워 파티션이나 욕조를 설치하고, 만약에 조금 더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파티션을 하는 경우 문이 달린 부스를 설치해서 샤워할 때 물이 세면 공간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아이템인데, 비확장으로 거실 베란다가 있는 경우에는 다용도 수납장을 만들어서 휴지와 세제와 같은 공산품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두고두고 아주 알차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안방, 서재, 아이방은 실속형에서는 큰 변동이 없이 기성 가구들의 활용으로 사용하시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 형태인 고급형입니다. 평면도 먼저 보시죠. 먼저 개선한 현관의 형태는 기존 신발장의 부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벤치 수납 공간을 설치해서 어른아이 모두 바닥에 앉을 필요 없이 살짝 걸터 앉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벤치 뒷공간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현관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고요. 추가로 출입문 정면은 자칫 높은 신발장을 두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선반과 하부 신발장으로 수납력을 조금 더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입문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거실 쪽으로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오더라도 현관에서 우리 집의 전경을 한 번에 보이지 않게 한 프라이빗한 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형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기존에 에어컨이 있던 공간을 차량으로 만든 뒤 우드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안방 쪽의 경우 거울 요리가 있는 수납장과 옆에 커다란 원형의 아트 벤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냐고요? 네, 이렇게 쿠션을 놓고 올라가서 앉거나 기대서 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여기 올라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나만의 아지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심볼은 바쁘고 예민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심리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형태를 만드는 충 동작이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활성화해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기본형은 좌측에 냉장고를, 실속형은 우측에 냉장고를 넣었다면, 고급형은 보이는 저 뒷면으로 냉장고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양쪽 벽이 튀어나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의 본래의 공간 그 자체를 확보해서 보다 더 넓고 쾌적하게 주방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효율성도 놓치지 않고 쿡탑, 싱크볼,
냉장고의 삼각대선을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도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는 기본형과 실속형의 경우 좌우로 냉장고나 하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통로가 중앙으로 잡히면서 식탁을 벽으로 붙여 두었는데요. 식탁을 가로로 세워주면 통로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확보를 해주면 한쪽으로 통로 공간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두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방입니다. 혹시 아이방에 침대와 책상을 배치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책상은 우리 집 중앙 기준으로 북쪽을 향하되 출입문을 등지지 않고 마주보도록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의 경우 그 반대로 남쪽을 향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침대를 바로 책상 옆에 둔다면 자꾸 눕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게 아이는 신체적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책상과 책장은 되도록 맞춤각으로 제작하지 말고 신체적 성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형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맞춤이 아닌 기성 가구를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침대의 크기는 아이가 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단을 높여서 매트리스를 놓아두었고요. 가운데 낮은 가벽을 둠으로써 휴식 공간과 공부하는 영역을 확실히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아 청솔 아파트는 이렇게 주방 옆방에는 옵션장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 자기 전 책이나 휴식에 필요한 소품들을 올려둘 수 있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재입니다. 업무를 볼 때 잡다한 물품들이 올라가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잖아요. 고급형 서재에서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구의 숫자를 줄여서 간단한 책장을 후면에 배치하고 정면은 책장과 책상을 넣고 심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방입니다. 정면에 로버 아트월과 조명으로 무드를 잡아주고 파우더장을 붙박이장과 같이 묶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들어왔을 때 옷장이 전면이 보이는 것보다는 침실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입구 앞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수납할 것이 조금 더 많다면 붙박이장을 반대편으로 배치해도 좋습니다. 인테리어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인테리어 방법은 예전에는 3개의 업체의 비교, 견적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사실상 그 업체마다 다른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내가 파악을 해서 비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서 3가지 정도의 플랜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부분을 하나씩 퍼즐처럼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엔 성북구에 있는 월곡 레미안 아파트 32평형 인테리어의 3가지 인테리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랜선집들이를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본인의 아파트명, 구성원과 희망사항들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